이니셜 애퀴지션 프로시저인데요. 처음에 단말이 이제 캠프 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셀에 이렇게 접속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단말이 핸드폰을 켜게 되면, 근데 킨다는 게 우리가 이미 기존에 DB를 가지고, 애퀴지션 DB라 그래서 DB에 가지고 있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활용해서 그 기존에 있던 망을 우선으로 잡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어태치 리퀘스트에 대한 어태치 리젝이 나서 얘가 스캐닝을 하게 되면 일단 프리퀀시 스캐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프리퀀시 스캐닝은 우리 사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우선순위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단말별로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G 단말이라고 하면 일단 5G 먼저 스캐닝을 먼저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TE 단말은 LTE부터 스캐닝을 먼저 하는데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이렇게 쭉 스캐닝을 하고 그 다음에 3G를 스캐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퀴지션 DB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스캐닝을 하게 되고 애퀴지션 DB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파수, 우리가 사용을 했던 주파수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 그 알고 있는 주파수의 에너지 레벨을 보고 측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에너지 레벨이라는 거는 이 신호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일단은 그 주파수의 신호가 잡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동기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금 그림을 그려보면 기지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단말이 있다고 하면 얘는 만약에 이쪽 신호가 세고 이쪽은 신호가 약하다고 할 때 기지국 A라는 것과 B라는 기지국이 있을 때 A와 B의 기지국을 판단을 할 때 그냥 이 기지국과 동기를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동기가 아니라 기지국을 서로 피지컬 영역에서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동기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쓰는 장비들은 다 어싱크 장비잖아요. 그래서 동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동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는 우선 DL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고요. UL에 대한 동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DL에 대한 동기를 맞춰주는 작업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PSS, Primary Sync Signal과 SSS 두 가지를 가지고 맞춰주게 돼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PSS와 SS가 있어서 얘가 5mm마다 이렇게 전송을 하게끔 하고 서로 간에 그 PSS와 SS의 거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동기나 이런 시간 타이밍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게 되고 5G 같은 경우는 SSB에 PSS, 그다음에 PBCH, 그다음에 SSS, 그다음에 PBCH, PSS, SSS 이렇게 해서 가지고 보게 PCI를 알았다는 거는 DL의 싱크를 맞췄다는 얘기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PSSS 신호를 가지고 이제 동기를 맞추는 DL 동기를 맞추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렇게 동기를 맞춘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 대한 이 시스템이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는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받게 돼요. 그게 기본적인 정보, 마스터 인포메이션 블럭에 대한 그 MIB에서 뭐 그 셀의 밴드위스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받게 되고 그 다음에 SIB 시스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시스템 인포메이션 블럭에 SIB 1번 정보를 받아서 셀 정보라던가 뭐를 정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SIB 2번에서 그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SIB 2번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 들어 있었고요. 그래서 SIB 2번을 다 받아야 웬만한 것들은 다 수행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네가 주기적으로 SIB 1번과 2번이 전송을 하게 되는데 SIB 1번과 2번 MIB를 수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수신을 못하게 되면 단말은 그 블라인드 디코딩을 수행하거든요. PDCCH 블라인드 디코딩을 수행해서 얘가 어느 시점에 내려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시점에 이걸 보게 되는데 만약에 수신을 못하면 SIB 리드 페일리어라 그래서 SIB를 수신을 제대로 못했을 때 SIB 리드 페일리어라고 해서 동기가 제대로 안 맞았다고 판단을 해서 라치를 다시 수행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NR 같은 경우는
NR 같은 경우는 SIB 1번의 대부분의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SIB 1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MIB와 SIB 1번은 무조건 받아야지만 기본 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LTE 같은 경우는 SIB 우리가 또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6번 쓰죠. 이거는 인트라 정보, 그 다음에 인터 정보, 그 다음에 이거는 3G 정보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다 기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내려주게 돼 있는데 NR 같은 경우는 요것만 주기적으로 넣고 나머지들은 그 온디맨드로 원할 때만 보낼 수도 있고 주기적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IB 1번은 RMSI, Remain SI 정보라고 해서 얘네들은 꼭 받아야 되는 정보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보게 되고 요 정보들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LLM 셀렉션을 해서 이게 내가 유심히 이 망에 붙어도 되는지에 대한 PLLM 정보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셀 셀렉션, 릴 셀렉션 파라미터를 보고 어떤 셀로 붙어야 되는지 그런 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 판단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DL에 대한 싱크는 맞춘 거고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내려받은 거예요. 그럼 단말은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내려받았지만 그러면 이제 업링크를 맞춰주기 위한 또 업링크 싱크를 맞춰주기 위한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링크를 맞춰주기 위한 작업을 어디서 수행을 할까요? 바로 라치 과정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치 과정에서 업링크가 제대로 수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치 프로시저를 통해서 업링크 싱크를 맞춰주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RLF, 라디오 링크 페일리어라던가 SCG 페일리어 비슷한 거거든요. 얘네가 발생을 했다는 거는 무선 링크가 페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링크가 페일이 났을 때는 얘가 더 이상 신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동기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치 프로시저를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치 프로시저를 수행하고 RRE라고 하죠. 리이스터블리시먼트를 RRE를 다시 수행을 해서 다시 홀을 접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요게 기본 동작이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호처리를 이니셜 애퀴지션 할 때 거치는 동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저먼트는 우리가 메저먼트를 할 때는 단말이 측정한 RSRP, RSRQ, SNR 요런 품질을 가지고 셀을 메저먼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LTE 때는 CRS라는 거를 사용했거든요. Cell Specific Reference Signal이라는 게 LTE에는 기본적으로 박혀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블럭처럼 있는 것처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 RB, 전체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을 오버헤드해야 대한 게 되게 많죠. 자원을 되게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사용 못하는 자원을. 그리고 이 신호는 항상 내보내는 신호기 때문에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트랜스미션을 하기 때문에 LTE의 기지국은 에너지도 훨씬 더 되게 많이 쓰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PCI 모듈러 3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PCI가 예를 들어 PCI 0번이라 그러면 CRS가 이 젠 밑에 위치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PCI 1번이라 그러면 그 다음 번 위치에 위치를 하게 되고 PCI 2번이라 그러면 그 다음 번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럼 PCI 3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PCI 3번. PCI 3번이면 이게 모듈러 3으로 했을 때는 나누기 3이거든요. 나누기 3 하면 나머지가 0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또 되는 거예요. 그럼 PCI 뭐 100번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PCI 100번을 나머지 3으로 하면 얼마? 339, 10, 339, 9 하면 1이죠. 그러면 100일 PCI 100은 PCI 100은 CRS가 요 위치에 두 번째 위치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LTE 때는 이 메저먼트에 대한 걸 CRS의 평균 값을 가지고 매저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NR에서는 이렇게 쓰다 보니 너무 자원 효율도 높고, 자원 효율도 안 좋고, 그리고 우리가 CRS는
원포트, 투포트, 그러니까 투레이어, 원레이어, 투레이어, 2x2 마이모, 4x4 마이모 할 때마다 얘가 더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 사용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바꾸자, 오버헤드를 좀 줄여보자 해서 나온 게 NR에서는 SS에 대한 정보와 CSI에 대한 정보를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SB라는 걸로 싱크 시그널 블럭을 이렇게 만들게 됐죠. 그래서 싱크 시그널 블럭을 만들게 됐는데, 그럼 PSS와 SS는 이렇게 당연히 따로 있고, 그다음 PBCH도 기본적으로 전달을 MIB가 전송이 되는 PBCH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들어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가 전체 RB에 대해서 사용을 하면 또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걸 20RB만 사용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LTE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LTE는 RSRP, RSRQ 중에 우리가 핸드오프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SNR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었어요. SNR은 그 매저먼트 리포트에 대한 용어로 사용을 안 했었는데 규격을 좀 더 요 자료 만들면서 봤더니 얘도 더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릴 15 이후부터는 얘네가 같이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실제 우리는 릴10 기반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메저먼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 정의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리니어한 에버리지 값이에요. 에버리지 값을 사용하는데 셀 스페시픽 레퍼런스의 에버리지 값을 사용을 한대요. 그리고 셀 스페시픽 레퍼런스 CRS의 시그널 중에서도 R0, 여기 R0에 해당하는 애들의 값을 기본으로 사용을 한대요. 우리가 2x2 마이모를 사용을 하거나 4x4 마이모를 사용을 하잖아요, LTE를.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단말에서 RSRP를 측정을 할 때 우리가 DM에서 표현해주는 어느 값은 어떤 값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네. DM에서 표현해주는 값은 사실은 가장 좋은 값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RSRP 값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 수신기가 이렇게 단말에서도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신했을 값과 이쪽으로 수신한 값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10dB 이상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각 레이어별로 RSIP를 체크를 해보시면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대표값은 가장 좋은 값을 RSRP로 보통은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단말들은. 왜냐면 이 기준으로 핸드오프를 수행하거나 하기 때문에 가장 커버리지에서 가장 그러니까 신호가 좋다고 판단되는 애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왜냐면 나쁜 애로 표현을 하게 되면 핸드오프를 먼저 넘어갈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쪽은 신호가 아직도 괜찮은데 나쁜 애 신호 받은 걸로 표현을 해주겠냐면 먼저 핸드오프이 넘어가고 그러면은 여기서 더 얘에 대한 간섭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품질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말들은 대부분 가장 신호가 좋은 애를 기본으로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규격적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R0 값을 체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계산은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DM에서 표현되는 값에 마이너스 140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40이다. DM에서는 40으로 표현이 여기 있겠네요. 여기 36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얘는 104 dBm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RSRQ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U트라의 RSRP를 RSSI로 나눠지는 값으로 얘는 퀄리티를 보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간섭이 얼마나 있고 이런 값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값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RSRQ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딱 지점이라던가 원하는 딱 위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RSRP를 가지고 매저먼트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근데 퀄리티에 대한 서로 간의 뭐라 해야 되죠? 차이만 가지고도 판단이 가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인터 프리퀀시 핸드오프를 한다거나 할 때는 RSRQ를 사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간섭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아무리 거기가 품질이 좋아도 간섭이 많아서 그쪽으로 핸드오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럼 다른 주파수가 아니라 자기 주파수 남아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계산은 이렇게
표현되는 값에 마이너스 40하고 나누기 2를 한 값이 RSRQ 값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 CRS는 이게 원포트일 때는 조금만 이렇게 먹게 되고요. 투포트일 때는 더 많은 자원을 사용을 하게 되고, 포포트일 때는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4x4 마이모가 된다고 해서 100% 성능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일부 성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5G 같은 경우는 그래서 SSB의 품질을 보는 SSRSRP, SSRSRQ, SSSNR이 있고요. CSI-RS 같은 경우도 CSI-RSRP, CSI-RSRQ인데 잘못됐네요. Q, 네, CSI-SNR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SB에서 뭘 체크를 할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냥 SSB를 체크해서 하는 게 아니라 SSB에서도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 세컨더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 SSS의 값을 보고 RSRP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SB 전체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SSS 값을 보고 RSRP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달라진 거죠. 그래서 LTE 때는 모든 CRS의 값을 전 주파수에 대한 평균을 봤던 거라고 하면 얘는 SSS의 값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I를 보면 얘는 LTE 때는 마이너스 140을 빼줬거든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56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왜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네, 그 이유는 LTE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빈포밍도 하게 되고 훨씬 더 신호도 세게 쏴줄 수가 있고 약전계도 훨씬 더 약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LTE보다 단위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레인지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줘서 얘가 값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LTE 때는 마이너스 140dBm을 해주는 거고 NR 할 때는 신호 본 거에서 우리가 하는 파라미터에서 마이너스 156을 빼줘야지만 실제 dBm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CSI-RS는 그럼 뭘 보는 거냐? CSI-RS 같은 경우는 CSI-RS 레퍼런스 시그널 자체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최적화를 할 때 CSI-RS를 보는 게 좋을까요? SSB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요때는 항상 CSI-RS보다는 SSB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CSI-RS는 유의비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빈포밍도 해주고 단말에 따라서는 그걸 하는 주체나 이런 것들도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 최적화를 하거나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때 있어서 그게 명확하게 항상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SSB는 브로드하게 쏘기 때문에 SSB는 그 셀의 반경을 어느 정도 좀 일치하게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셀 최적화를 할 때는 기본 이거를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CSRS는 우리가 1포트, 2포트, 4포트, 8포트, 16포트, 32포트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지금 32포트 CSRS를 쓰고 있지만 옛날에는 8포트나 4포트 지금도 쓰고는 있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이렇게 높은 CSRS를 쓰는데 그때 부스팅이나 이런 걸 해줘서 RSRP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CQI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좋겠죠. 좋은데 무조건 높여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CQI가 올라가게 되면 기지국은 스케줄링을 해줄 때 MCS를 높여주게 되죠. MCS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모듈레이션을 예를 들어 4비트 모듈레이션을 해주던 거를 16함이죠. 네. 그 다음에 6비트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64함이죠. 8비트 모듈레이션을 해주면 256함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여기가 품질이 16함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 곳인데 CQI가 올라가서 64함으로 전송을 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품질은 이 정도까지가 아니라 16함에 해당되는 수준인 건데 우리가 CQI만 올려줘서 64함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깨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전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SI-RS 부스팅은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품질에 맞게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맞는 값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CQI가 올라가면 MCS가 올라가고 MCS가 올라가서 에러가 안 나면 속도를 훨씬 높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RSRP는 말씀드린 것처럼
32개 쓸 때는 훨씬 더 RSRP가 낮고 8개 쓸 때는 RSRP가 높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는 이 품질을 활용한다 그러면 그 핸드업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직 핸드업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내용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매저먼트 리포트 트리거에는 뭐가 있냐? 매저먼트 트리거 리포트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A1, A2, A3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그 LT는 릴리즈 15 기반의 정보를 가져왔고 NR은 릴리즈 70 기반의 정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면 이벤트 A1, A2는 내가 이 값이 도달하면 트리거 나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시스템한테 알려줘서 핸드업을 처리하든 뭘 하든 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1, A2는 서빙 셀에 대한 내용이에요. 서빙 셀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는 핸드업을 넘어가거나 얼로 가는 타겟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오는 걸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A2를 사용할 때는 다른 인터 프리퀀시나 다른 데로 넘어갈 때 인터 프리퀀시나 이런 때 보통 사용을 하고 A1은 매저 갭을 끄거나 할 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타겟으로 어디로 넘어가고 싶다, 핸드오버를 하고 싶다 하는 거는 네이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옵셋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나보다 한 3dB 이상 높을 때 보게 되는 A3 이런 게 핸드업 종이나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A4 같은 경우는 절대값 이상일 때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진입 조건, 예를 들어 뭐 MLB, 모빌리티 로드 밸런스, 모바일 로드 밸런스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CA를 동작시킨다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A5 같은 경우는 특정 임계값 이상이 되거나 이하가 됐을 때 사용할 때 A5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정 우리가 강제로 좀 조절을 하고 싶을 때 A5를 많이 사용을 하고 A3 같은 경우는 나보다 그냥 신호 좋으면 무조건 넘어가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게 되죠. A6는 S셀이잖아요. CA의 S셀 용어로 사용을 하는 거고 B1, B2는 이제 인터랏이라 그러면 LT라고 하면 3G나 5G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인터랏, 라디오 액세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죠. 근데 다른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C1, C2는 CSI-RS 가지고 하는 게 있고 W12는 WLAN, 와이파이나 이런 관련된 애들이랑 핸드오프를 할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V1, V2 같은 경우는 채널 비지 레이티오라 그래서 채널이 바꾸면, 채널이 그 0부터 1까지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널이 여기가 뭐 로드가 많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이벤트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유의 하이트거든요. 그래서 고도가 높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건 미터로 이렇게 단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벤트 매저먼트들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NR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있고 여기 보면 또 신기한 게 있죠. I1 얘는 그 인터페런스를 매저하는 이런 인터페런스에 대한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CLI나 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링크, V2X라고 하죠. V2X, 차량과 통신한 V2X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이 같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들어갔거든요, 이번에. NTN이 릴리즈 17에 들어가면서 NTN에서 거리 기반으로 그 위성 통신을 하면 위성이 워낙에 멀기 때문에 얘하고 얼마나 거리가 됐는지 그래서 조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컨디셔널 핸드오프 할 때 쓰는 이벤트들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뭐 릴레이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A와 B, A, B에서 다 논다고 보시면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이런 매저먼트 트리거 리포트들도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고 잠시만요. 제가 한번 또 주석 체크를 하고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그 A3 이벤트를 그 가장 기본으로 보니까 얘를 좀 설명을 드리면 A3 이벤트는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A3 옵셋이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A3 옵셋을 뭐 2dB 쓰거나 하면 4로 설정이 돼요. 4면 2dB인 거죠. 4면 2dB. 네, 0.5로 돼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고 내 셀이 있는데 내 셀이 이렇게 있을 때 주변의 네이버 셀이 나보다 얼마나 좋아졌니를 보는 거죠. 나보다 한 3dB 좋아졌다. 근데 거기서 그냥 단순히 2dB 정도 좋았다. 근데 히스테리시스가 있어서 그걸 더 조절을
뭐 얘를 1dB 정도 더 조절을 해주거나 더 빨리 핸드오프를 하고 싶으면 더 적게 조절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조절을 하게 됐는데 나보다 3dB가 높아지면 바로 얘한테 핸드오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측정을 해보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우리는 스파이크 신호라고 하는데 스파이크 신호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신호가 엄청 주변 신호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로 핸드오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닐 수 있죠. 얘는 스파이크인 거잖아요. 잠깐 한번 탁 튀고 없어지는데 얘로 핸드오프를 하면 또 핸드오프를 해야 되고 그럼 품질이 훨씬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TTT라 그래서 Time to Trigger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상이 된 이후에 일정 시간을 유지를 한 다음에 핸드오프를 해라 라는 TTT에 대한 정보까지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뭐 480ml를 우리가 기본으로 쓰는데 이걸 뭐 빨리 할 때는 100ml 세컨드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면 타임 투 트리거는 기본적으로 480ms를 쓰고 A3 옵셋은 뭐 2dB 그다음에 히스토리시스는 1dB 뭐를 쓰고요. 그 다음에 CIO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있어요. CIO는 뭐냐면 셀 인디비절 옵셋, 인디비절 각각에 대한 옵셋이잖아요. 예를 들어 두 셀이 있는데 우리는 이쪽 셀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요. 여기가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가 있는데 여기를 여기선 신호가 나빠지기 전에 빨리 이쪽으로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뭐 되게 빨리 지나가는 열차가 있다거나 해서 늦게 넘어가지 않고 빨리 넘어가게 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뭐 핸드오프를 줄여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줄여주면 이쪽도 핑퐁을 많이 칠 수도 있고 이쪽도 많이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더 빨리 내려주거나 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특정 네이버 위치 쪽으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CIO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이쪽으로 더 빨리 이쪽으로만 더 갭이 차이가 안 나도 빨리 넘어가라.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CIO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 위치나 이런 핸드오프가 필요한 것들은 CIO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옵셋 프리퀀시에 대한 옵셋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